네, 안녕하십니까. 신석주입니다. 저번 시간 원시 미술을 했죠, 우리가. 그러면 오늘은 그 다음 시간으로 이집트 미술을 공부하기로 해요. 이 이집트 미술은 구석기 이후 로마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고대 이집트 미술을 총칭하는 건데, 즉 기원전 3000년 이후에 왕조 시기에 있었던 이집트와 나일강 주변에서 발굴된 어떠한 회화라든가 조각이라든가 공예 작품 모두를 통틀어서 우리는 서양 미술사에서는 이집트 미술이라고 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집트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를 우리는 공부를 해야만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현대인하고는 엄청나게 다르겠죠. 그 다음 그 전에 원시인들하고 또 달라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고자 하는데, 이집트인들은 자연현상이나 동물 등에서 굉장한 어떤 영감을 받고 그것들을 신으로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세를 믿어요. 지금 이 세상이 내가 비록 살기는 힘이 들고 고통스럽지만 내가 다음 세상에서 더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를 상대방에도 빌어주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믿고, 굉장한 법률, 굉장한 원칙적인 강제적 윤리를 강조하는 이집트 사회에서도 사람들은 밝게 잘 살아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큰 피라미드도 노동을 해서 즐겁게 일을 했겠죠. 물론 반 이상은 안 즐겁겠지만. 그런 게 있는데, 이때 굉장히 그 특징이 하나 있다면, 죽은 자를 위한 미술이 정말 이집트 미술이다라고 어느 학자는 쉽게 말을 해요. 그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굉장히 후장을 해줬어요. 여기서 후자는 두꺼울 후자예요. 아니, 두텁다. 굉장히 너와 내가 정이 두텁다라고 얘기할 때, 즉 후장이라는 건 사람이 죽었을 때 갖은 정성과 여러 가지 성의, 열의를 다해서 후장을 했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이 이집트와 비슷한 풍습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시간은 우리나라와 빗대어서 내가 서양 미술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우리나라도 고구려 때는 이 후장의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벽돌로 봉분을 쌓고 그 속에 금은 보화를 가득 집어넣어주고, 봉분 옆에는 잣나무와 소나무를 아름드리 심어서 그 죽은 자에 대한 예의를 다했어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이 이집트 미술을 이런 얘기를 빼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만 쫙 강의를 한다 그러면 신석주의 그림은 그리움이다의 매력이 없어. 그래서 다른 강의에서 없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구독자들, 시청자, 애청자 여러분들도 내 제자니까 그런 걸 알면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왜 이집트는 피라미드로 무덤을 했고 우리나라 고구려는 석실분, 고인돌에서 더 발전된 그런 석실분을 했을까가 바로 사후 세계관의 차이예요. 사후 세계관, 여기서 사자는 죽을 사자. 사람이 죽으면 그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개념 자체를 우리는 사후 세계관이라고 해요. 이 사후 세계관이 신라 때 오면 변합니다. 즉 고구려 때는 사람이 죽으면, 이집트도 이건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죽으면 예수님처럼 며칠 뒤에 부활할 수도 있다고
믿었고, 죽은 자가 지금 살았던 세상에 잠시 들려서 잊어버린 물건도 가져갈 수 있다. 거기서 쉬어갈 수도 있다라는, 조금은 요즘 생각하면 우스운 개념이지만 그걸 믿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신라시대에 오면서 그 사후 세계관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아니다, 사람은 지켜봤더니 죽으면 끝이 나는데,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더라. 그래갖고 신라시대는 토분으로 무덤을 만들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저기 추석 성묘 때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지금의 무덤이 사후 세계관이 변화한 신라 때부터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경주 같은 데로 한번 가보면, 그런 좀 과장된 말이지만 경주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덩어리보다 죽은 왕족들의 땅덩어리가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를 증명하는 게 제가 서양과 동양을 조금 비교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줄게요. 요즘은 그런 걸 좀 한 가지 옷으로 통일됐는데, 20년 전만 해도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만 해도 대학병원, 서울에서도 영안실에 가면 색다른 풍경을 우리는 만나고 있었어요. 1호실에는 여자 상주가 까만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요즘 거의 그래요. 그런데 2호실에 가면 여자 상주가 하얀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또한 건너편 3호실 영안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남자 상주들이 머리에 새끼줄을 꼬고 지팡이를 짚고 거친 상배 옷을 입고, 이 사람이 오면 아이고 아이고 헛 울음소리를 내었어요. 맞죠? 이것이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사후 세계관의 차이이기 때문이었어요. 왜 그러냐? 서양은 사람이 죽으면 블랙으로 봤어요. 칼라로 하면 흑색으로 봤어요. 이미 없어진 거다. 그 여름에 우리가 미술인이니까 여름에 까만 옷을 잘 안 입죠. 왜 안 입을까요? 모든 햇볕을 다 받아죠. 더워, 막 더워. 그래서 안 입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은 인간의 죽음을 끝으로 봤고, 동양, 특히 우리나라는 인간의 죽음을 다시 다른 세상에서 살아간다. 즉 이집트인들이 느끼는 내세를 살아간다라고 믿어서 하얀 옷으로, 당신 이 세상에서 고생이 너무 많았어. 이제 저 세상 가면은 새로운 세상으로 새 출발하시오 하고 염색을 안 들인 소복을 입은 거예요. 간소할 소자 하얀 옷을 입었던 거예요. 귀신들이 간혹 하얀 소복을 입고 나타나기도 해요. 이것이 사후 세계관의 차이가 영안실에 인간의 죽음을 맞이하는데 지대하게 각각의 모양새를 띠고 있다를 오늘 제가 이집트 미술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 미술은 미술 역시 무덤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집트 하면 떠오르는 게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집트 하면 떠오르는 건 피라미드와 스핑크스예요. 그것이 전부 다 무덤을 위한 미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 7대 불가사의로 남아있는 거 중에 하나가 피라미드인데, 그 피라미드에는 천문, 지질, 수학, 토목, 건축, 심지어 미술의 기능까지 다 집합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 시대에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아직도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미술이니까 미술을 좀 더 우리가 좀 클로즈업 하기로 해요.
미술에서 굉장한 충격적인 특징이 하나 나와요. 여러분들한테 먼저 내가 시연을 할게요. 잠시 여러분들 연필하고 종이 한 장을 앞에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고민하지 말고 잘 그리지 않아도 돼요. 연못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렸어요. 그 다음 나무 한 그루, 연못가 옆에 있는 나무 한 그루를 그려보세요. 그렸어요. 그 다음에 연못 속에 있는 물고기를 한번 그려보세요. 다 그렸죠? 내가 여러분들 그림 안 봐도 여러분들 그림 이렇게 그렸을 거예요. 연못은 이렇게 그렸어요. 틀림없어. 연못가에 있는 나무는 아마 이런 식으로 그렸을 거야. 틀림없어. 아우, 나 진짜야. 그 다음에 물고기는 아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렸을 거야. 틀림없다니까 이거는. 이게 이집트 미술이에요. 왜냐? 이게 너무나 웃기는 게 이게 안 맞는 거야. 왜냐면 만약에 연못을 이렇게 그렸다면 연못은 하늘에서 본 거야. 그렇다면 나무는 이렇게 그렸어야 돼. 하늘에서 보니까 나무 기둥이 안 보여야 된다고. 물고기는 안 그리거나 이렇게 그렸어야 돼. 하늘에서 봤으니까. 그렇다면 연못을 옆으로 봤다면, 나무를 이렇게 그렸다면 나무를 옆에서 봤네. 그러면 연못은 이렇게 그렸어야 돼요. 일자로. 물고기는 물 속에서 본 물고기를 그렸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야. 시선이 안 맞아. 다 각기 논다니까. 이게 이집트 미술의 특징이야. 자, 보면 너무 웃겨. 너무 황당해. 이 얼굴은 옆면이야, 옆면. 얼굴은 옆면. 근데 눈은 정면이야. 눈은. 근데 또 어깨는 정면에서 본 거야. 이렇게. 근데 또 발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발은 또 옆에서 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선이 각각 다르고 있어요. 그건 왜냐면 아까 여러분들의 그림처럼 물고기도 물고기하고 물속에서 같이 본, 즉 도마 위에서 본 물고기를 그린 거예요. 나무도 늘 우리가 걸어서 내 키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 연못은 하늘에서 내려다 본 걸로 각기 다른 시각으로 그림을 그려왔던 거예요. 이것을 제일 먼저 20세기에 들어와서 현대미술에 적용한 사람이 파블로 피카소예요. 그래서 피카소를 천재라 그러는 거예요. 옛날 고대의 이집트 미술을 현대미술에 적용을 한 거예요. 아비뇽의 처녀들 그림을 보면 이집트 미술 시각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 또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이집트 미술을 보면 굉장히 계급 사회를 강조하고 있어요. 주인이나 귀족은 크게 그리고 하인이나 일반 평민은 작게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 이집트 미술의 굉장한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제부터 아주 현장감 있는 생생한 사진을 공부하기로 해요. 내 친구가 오늘 이 이집트 미술 강의를 위해서 약 2개월 전, 2개월 채 안 돼요. 직접 이집트에 가서 아주 살아있는 사진을 찍어 왔어요. 이것이 스핑크스. 지금 바로 몇 달이 아니야. 1개월 조금 넘은 사진이야. 여러분들 아주 호강하시는 거야. 다른 데서는 교과서에 있는 것만 나와. 그 다음에 요거는 아부신벨 대신전인데 람세스 2세의 그 기리기 위한 대신전이에요. 여기에 보면 큰 인물들 4개는 람세스 2세 동일 인물이고, 그 밑에 있는 자그마한 사람들의 조각상은 람세스 2세가 거느리던 여인들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 아부신벨 소신전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 남세스 왕이 왕비를 여러 명 데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한 네페르라타 왕비를 기리기 위한 소신전도 사진을 찍어 왔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시고 굉장히 좀 즐거워하시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해요. 우리 친구에게 너무나 감사의 박수를 올립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거기 지금 입장료가 얼마인지 알아? 195불이래. 맞나? 적어놨던데. 맞아요. 195불.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4, 5만 원 되는 거죠. 굉장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볼 게 좀 있어요. 우리나라는 국립현대미술관 입장료가 얼마인지 알아요? 4,000원. 국립박물관 경주 가도 국립박물관 입장료가 3,000원 밖에 안 해. 이렇게 이집트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문화재를 엄청나게 귀하게 여기고 또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이런 데서 우리는 왜 서양 미술사를 공부하는 것이고, 우리는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며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공부하는 시간이었으면 해요. 이제 다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피라미드에 대한 수수께끼가 굉장히 재미난 게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줄게요. 이 피라미드는 어느 지점에 가면 음식을 놓아도 썩지 않는데요. 이집트인들은 이 피라미드 속에 음식을 넣는 식량을 보관하는 창고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딱 요 지점에 가면 우주의 기가 여기에 다 모인대요. 모여서 모든 게 썩지를 않아요. 이 미이라, 영원 불우한 미이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약국 가면 목이 아파서 사먹는 프로폴리스로 미이라를 만들기도 했잖아요. 얘들은 오래 가는 게 굉장한 목표였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왕의 무덤을 놓고 바로 밑에 왕비의 미이라를 넣었던 거예요. 이러한 것이 굉장히 우리가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다. 한 가지만 더! 끝나는 지점에 이집트 미술을 공부하다 보면 동물들이 나와. 사자, 무슨 고양이,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 걔네들을 보면 바짝 말라가지고 뼈만 앙상해. 갈비뼈만 그려진 벽화를 간혹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3월, 4월이면 엄청난 폭풍이 불어서 모래가 휘날려요. 그래서 기근이 들은 시기에 그런 것을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림을 그릴 때 제발 시대에 맞는 그림을 좀 그려야 돼. 지금 21세기에 그림 그리는데 아직도 조가집 그리고 있고 아직도 지게 다니는 그림 그리면 안 돼. 이 21세기에 맞는 그림을 그리면 몇 천 년 뒤에도 여러분들이 그린 그림을 보고 이때 무슨 코로나 병이 있었나 봐, 이렇게 느끼게끔 시대성을 그리는 화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집트 미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